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즉 음소 그리고 음절 또 음운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형태론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먼저 여기 철수가 그리고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형태가 아닌 발음, 철수가 이야기책을 그리고 많이 읽었다. 자, 이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수하고 된소리가 나면 뭐라 배웠죠? 된소리 대기. 또 이야기책을 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한다는 거. 또 많이 했을 때 뒤에 모음이 오면 히읗은 탈락하고 연음해서 많이 하고 발음되고, 또 리을 기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하나만 소리가 나고 읽었다 라고 했을 때 받침 역시 즉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또 앞에 기억이나 디귿, 비읍 등이 오면 된소리가 일어난다. 자, 이걸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잠시 이제 발음에 대한 것은 또 있고 여기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네 마디로 즉 끊어놨죠. 이걸 우리가 어절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주어 서술을 갖추고 있을 때 문장이라고 하고, 그 문장에서 띄어쓴 이 마디를 어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철수가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는 몇 어절? 4어절이 되죠. 자, 어절은 뭐의 단위다? 띄어쓰기의 단위다.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다. 자, 이제 이 어절에서 즉 원래 어절은 곧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띄어쓰는데요. 우리말은 그 단어 중에서도 조사라는, 즉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는 그 조사가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다 보니까 어절과 단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4어절의 이 문장에서 단어의 수를 또 헤아려 보면 이 어절에다가 조사의 수만 더하면 돼요. 여기 조사 뭐가 있어요? 가가 있고 또 조사 을이 있죠. 그러면 이 조사 가와 을, 그래서 단어는 이 4어절에 조사의 수 둘을 더해서 즉 6단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건 공식이야, 공식. 자, 어절에다가 뭘 더하면? 조사의 수를 더하면 그게 곧 뭐다? 단어다.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를 찾아라 하면 먼저 뭐 해야 돼? 즉 하나, 둘, 셋, 넷 어절 헤아리고 거기에다가 조사의 수를 더하면 단어가 되겠다. 됐죠? 자, 이제 이 단어보다 더 하위 요소, 즉 철수, 가, 여기까지는 하나의 단어가 곧 하나의 형태지만 여기 이야기책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언어 습관상 이 이야기책은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이야기라는 또 낱말과 또 책이라는 낱말이 결합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함께 만나 이루어진 걸 우리는 합성어라고 하고, 결국 이와 같은 합성어를 분석하고 또 어간 어미를 분석하고 이러는 과정을 형태소라고 해요. 따라서 형태소는 우리 발음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음운이라고 했지. 발음할 때 가장 작은 단위, 즉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면, 이 형태소는 뜻을 구별하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요거 주의해야 돼.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하면은 음운이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하면 음운이고, 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물어보면 이게 곧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형태론에서 가장 하위 요소는 뭐가 된다? 형태소가 된다. 이 형태소들이 모여서 뭘 이루죠? 단어를 이루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을 이루고, 이 어절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야기책은 이야기와 책으로, 또 여기 많이 같은 이런 많은요, 원래
형용사 많다에서 많다에 전미사 이가 와서 부사로 바뀐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전미사란 말을 썼죠. 우리가 이렇게 전미사, 접두사라는 것이 있어서 즉 새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 접사는 즉 그 본래의 단어의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전미사라고 하는데 이런 접사는 혼자는 못 쓰고 다른 단어를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단어를 도와주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파생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파생어는 그 접사와 그리고 본래의 단어를 어근이라고 하는데 즉 본래의 낱말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형태소에서 또 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형태소를 나눈다는 것은 원래 단어를 나누고 그 단어가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난 합성어인 경우는 본래의 단어와 단어로 나누어 주는 거고 이와 같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의 경우에는 그 어근과 접사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건 이렇게 읽었다처럼 동사나 형용사는 우리가 어간어미라는 요소로 나눕니다. 어간어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읽었다라는 말에서 이 부분에 낱말의 뜻을 나타내주는 실질 형태소 부분이 있고 문법적인 걸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읽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시 오면 읽었다 하면 뭐가 돼요? 과거가 되지. 즉 읽다라는 기본형에 어시 오면 과거가, 읽겠다 그러면 미래가, 읽는다 그러면 현재가 돼요. 즉 이 어은 즉 어간 뒤에 붙어서 과거 시제를 표시해주는 문법적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이 문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을 어미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동사나 형용사는 이 어미와 그리고 어간, 즉 어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형태소를 나누는데 가장 주의할 건 이런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선어말 어미, 즉 선어말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여기 맨 끝에 오는 다는 이제 문장이 끝났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 하는 걸 보여주는 즉 문법 형태소고 이런 걸 어말어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는 즉 반드시 어간과 그리고 어미로 쪼개는데 어미는 두 종류가 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어. 자, 우리말에서 선어말 어미는 주로 이런 시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높임을 표시해. 다시 한번 선어말 어미는 뭐와 뭐를 표시한다? 시제와 높임을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를 구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제 철수가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를 우리가 문법의 구성 요소로 분류를 해보면 먼저 하나의 문장이고 다시 사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는 조사 가와 을 따라서 6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형태소를 나누면 철수, 가, 이야기, 책, 을 그리고 만 하는 어근과 이 하는 전미사 그리고 익 하는 어간과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이와 같은 형태소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형태소는 어디서 주의를 하냐면 이와 같이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은 본래의 낱말과 낱말로 나누어준다. 또 이렇게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는 즉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어준다.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는 뭐와 뭐로 나눈다? 어간과 어미로 나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의 종류를 보겠는데요. 방금 형태소를 우리가 나누어 봤고 이제 형태소는 그 종류가 자립해서 쓰는가 아니면 반드시 다른 거에 즉 결합되어 있는 즉 의존하여 쓰는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어지고 또 어휘 부분 즉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자립과 의존을 구별을 해보면 철수는 혼자 쓸 수 있는 말이죠. 따라서 자립, 형태소. 자, 조사가는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이루어지니까 뭐야? 의존, 형태소. 그리고 이야기는 역시 자립, 형태소, 책, 자립, 형태소. 그리고 조사을은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많다 할 때 이 많은 혼자는 못 쓰죠? 뜻은 이 부분에 있지만 혼자는 못 쓰므로 즉 의존, 형태소. 또 이하는 전미사 역시 혼자 못 쓰니까 의존, 형태소. 반면에 읽었다 해서 역시 it과 ot과 다는 이 어간과 어미는 상대방이 있어야 즉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모두 의존, 형태소를 취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혼자 쓸 수 있는가 없는가로 자립과 의존을 나눴다면 이제 어휘의 뜻이 들어있는 부분, 즉 실질적인 낱말의 뜻이 들어있는 부분과 즉 문법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부분, 즉 어휘를 드러내는 부분과 문법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부분, 이렇게 또 둘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철수는 뭐야? 즉 실질이죠. 가는 주격조사로서 문법적 역할을 하니까 형식, 형태소. 그리고 이야기, 실질, 책, 실질, 을은 형식, 형태소. 그리고 많이에서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어근, 많다의 만, 이 부분이니까 많은 실질, 형태소. 이는 형식, 형태소. 읽었다에서도 읽다라는 낱말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간 이게 있으니까 이건 실질, 형태소. 반면에 억과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게 낯설어서 그러죠.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립과 의존, 실질과 형식을 나눴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은 시간 다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립 형태소라면 100% 뭐다? 실질이다. 자립 형태소라면 100% 실질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자립 형태소는 100% 실질이다. 또한 의존 형태소의 경우에는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존이면 형식 형태소죠.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존이면 형식 형태소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관건은 이거지. 자립이면 실질이고 의존이면 형식인데 그 틀에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즉 요거지. 읽었다의 읽, 많이의 만.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록 혼자는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지만 그러나 어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실질 형태소라는 얘기고, 즉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결국 어간이야, 어간.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그 어간은 비록 혼자는 쓸 수 없는 그런 낱말이지만 즉 실질 형태소다. 예를 들어 많다라는 말에서는 많이, 즉 의존이지만 실질. 보다라는 말에서는 보가, 어간이니까 의존이지만 실질. 또 예쁘다라는 형용사에서는 예쁘가, 즉 비록 의존이지만 실질. 이해돼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말에서 의존하여 써야 되는 의존 형태소는 어간, 어미, 조사, 접사가 있고요. 반면에 문법적인 형식을 드러내는 형식 형태소는 이 의존 형태소에서 뭐가 빠져요? 어간이 빠지고 어미, 조사, 접사가 형식 형태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문장 하나 더 해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한번 보죠.
영희가 눈사람을 즉 곱게 즉 만들었다. 자, 이런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눈사람을 곱게 만들었다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어절이죠. 4어절. 다음 여기서 단어의 수는 즉 조사 가와 그리고 을이 있으니까 단어는 몇 개? 6개. 자, 이제 형태소를 나눠보면 영희, 가, 그리고 눈사람은 뭐하뭐? 눈과 사람, 그리고 조사, 을. 다음에 이제 곱게는 어간, 곱다의 곱, 그리고 어미, 부사형 어미, 개. 다음 만들었다는 만들다가 기본형이니까 만들다에서 어간은 만들, 그리고 즉 선어말음이 뭐야? 그리고 어말음이 다. 됐죠? 그러면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자, 이제 형태소의 종류해 봅시다. 영희는 자립이니까 뭐야? 실질. 조사가는 의존이니까 형식. 눈은 자립이니까 실질. 사람은 자립이니까 실질. 을은 의존이니까 형식. 그리고 곱게에서 곱은 비록 의존이지만 뭐라고요? 실질. 요게 중요하다고 했어. 즉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 그리고 개는 의존이지만 형식. 자, 만들다에서 만들이라는 어간은 즉 비록 의존이지만 뭐야? 실질. 주의하고 다음 엇은 의존이면서 형식. 다도 의존이면서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형태소의 종류를 나눠보는 즉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할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기타 다른 또 요소들 즉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 파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방금 형태소를 나누면서 즉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어와 단어가 만나 이루어진 즉 낱말과 낱말이 만나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있었고 또 아까 많이 이런 말처럼 원래의 단어에다가 접사가 붙어서 새 말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즉 결국 그 단어의 형성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4쪽을 펴시고요. 즉 간단하게 단어의 형성에 대한 즉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합성어나 파생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후에는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서 또 연습을 해보는데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단어의 형성이라는 이 파트에서 즉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결국 뭐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공부를 하겠죠.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형태소의 종류를 묻는 문제. 우리 형태소 종류 묻는 문제는 2008년, 2010년, 그리고 2013년도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를 물을 때 결국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그걸 합성어라면 나누고 파생어라면 나누고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나 형태소의 수를 헤아릴 때 지식으로 필요하고 자, 또 하나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문제. 우리 시험 20문제에서 국가직, 지방직, 또 뭐 법원직, 국회직, 기상청, 또 사회복지직 모든 걸 통틀어서 또 올해부터는 이제 경찰청도 또 국어를 선택으로 넣는데 이 모든 직렬별 시험에서 어느 때고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띄어쓰기 문제예요. 그런데 아니 띄어쓰기가 왜 우리말인데 힘든가라는 이유는 우리 영어 띄어쓰기 어렵지 않죠. 왜? 그냥 단어 달라지면 쓰면 돼요. 예를 들어 관사, 이런 거 하나도 무조건 띄어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단어별로 띄어쓰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조사라는 것을 붙여 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합성어인지 아니면 별개의 낱말인지 또 이게 접사가 붙은 말이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관형사가 와서 꾸미는 말인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새신하면 붙일까 뛸까? 얘는 새라는 관형사가 신을 꾸미니까 띄었어. 그런데 새말 하면 분명히 새로운 말을 의미하니까 얘도 똑같이 띄었을 것 같은데 얘는 뭐야? 합성어라 붙여. 이거야.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은 즉 관형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는 이런 형태처럼 띄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로 단어의 형성, 곧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파생어를 이루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야 띄어쓰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이거 왜 배우지라는 걸 목표가 분명해야 머리에 들어가요. 안 그러고 그냥 책에 써 있으니까 진도 나가니까 이래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이걸 내가 시험에서 어떻게 써먹는가. 그 관건은 이 단어의 형성은 뭐와 관련된다? 바로 띄어쓰기와 관련된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어요. 자, 단일어라는 건 뭐냐? 하나의 형태소가 곧 하나의 실질 형태소가 하나의 낱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손, 또 바람, 하늘, 뭐 고유어 쓰나브로 이런 말, 이런 것들은요. 또 도시락, 이런 낱말들은 더 쪼갤 수가 없단 말이야. 형태소를 더 쪼갤 수가 없는 형태예요. 이런 거 우리가 단일어라고 하고, 반면에 복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다는 거죠. 즉 파생어는 예를 들어 손이라는 말에 맨 하는 말이 붙어서 맨손 하면 즉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손, 이런 세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원래 손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를 근. 그리고 그 앞에 와서 다른 말을, 새로운 말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걸 접사. 자, 접사가 어근의 앞에 있으면 뭐야? 접두사. 또 손짓, 이런 말처럼 접사가 어근의 뒤에 있으면 뭐야? 접미사. 그래서 이렇게 접사와 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파생어라 하고, 자, 손이라는 말에다가 이번에는 바닥이라는 말을 결합해서 손바닥, 또 손등, 이러면 이때는 손이라는 낱말, 바닥이라는 낱말이 만나서 세 말을 만들죠. 이런 경우는 낱말과 낱말이 합쳐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합성어. 반면에 본래의 낱말에서 접사가 붙어서 세 말을 만들어내면 뭐라고 한다? 파생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단어의 형성, 즉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파생어가 이루어질 때 접두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접미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또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말에는 또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다양한 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국어사전을 딱 펴잖아요. 국어사전을 펴면, 자, 지금 당장 한번 인터넷으로 국어사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면 어떤 낱말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알려드린 맨손을 찾았어. 그러면 맨손하고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붙임표 손. 그죠? 이렇게 붙임표가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파생어라고 안 써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파생어라는 결정, 합성어라는 이런 문법적 용어의 결정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들도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파생어다 합성어다라는 이 판단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파생어 합성어를 내는 건 항상 뭐야? 공부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 밖에 다른 걸 읽다가 이게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
이건 별로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은 시험에 나왔을 때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단어의 종류, 파생어의 종류, 그리고 합성어의 종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형태소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학습을 했습니다. 자, 복습 반드시 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